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또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앱들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네, 거의 뭐 현대인들의 일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앱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30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 안에 모여 있는 셈이죠. 매일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꼽고 계신 분들이나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 대화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걸 상상해 보면 좋을까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터의 한정판 굿즈를 딱 발견했을 때, 아니면 왓츠앱으로 파리에 있는 친구랑 대화하다가 밥값을 절반씩 나눠내야 할 때 말이죠. 보통은 복잡한 은행 앱을 켜거나 송금 수수료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그런 공인인증서를 찾고 환율을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재미있는 밈 사진을 전송하듯 단 1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 상상하시는 곳 그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메타가 2026 하반기를 목표로 치밀하게 준비 중인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 통합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분석을 위해서 2026 메타의 결제 확장 전략, 또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타사 인프라와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여러 보고서와 분석들을 저희가 샅샅이 종합해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소셜미디어 앱 한 구석에 새로운 결제 버튼 하나가 띡 하고 생기는 수준의 업데이트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죠. 맞아요. 30억 명이라는 압도적인 글로벌 사용자 기반 위에서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가 흐른다. 이건 수십 년간 굳건했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메타가 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결제 시장에 뛰어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계를 2019년으로 조금만 되돌려보면 아주 뼈아픈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리브라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나중에는 DM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네. 규제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씁쓸하게 사라졌던 바로 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당시 메타가 왜 그렇게 전 세계 규제 당국한테 엄청난 십자포화를 맞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메타의 접근 방식은 한마디로 국가 통화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자신들이 복합적인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직접 완전히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거든요. 일개 민간 기업이 사실상 글로벌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였죠. 30억 명의 데이터 권력을 준 플랫폼이 독자적인 화폐발 권력까지 가진다. 환율 방어 체계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전략을 떼어보면 전략을 180도 수정했다는 게 명확해 보이거든요. 네, 뼈아픈 실패에서 완벽하게 교훈을 얻은 모습이죠. 이번 전략의 핵심은 바로 직접 발행을 깔끔하게 포기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언어를, 그러니까 화폐를 직접 만들려다 실패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이미 쓰고 있는 언어를 유통만 하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모두가 쓰는 달러 연동 코인이라는 언어를 자신들의 거대한 30억 명짜리 스피커로 확성기처럼 퍼뜨리겠다는 영리한 전략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판을 깔아준 아주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5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그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합법적인 고속도로를 뚫어줬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전에는 명확한 규칙이 없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1:1 준비자산 증명이나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요건 같은 룰이 명확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된 셈이네요. 그렇다면 시전에서 이미 검증된 코인을 가져다 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을 쓰게 될까요? 시장의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서클의 USDC와 태도의 USDT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메타가 이 코인들을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끈끈한 동맹을 맺은 파트너를 내세운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타사 인프라 파트너, 그중에서도 실리콘밸리의 결재고인 스트라이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타이밍들이 겹쳐요. 일단 스트라이프의 CEO인 패트릭 콜리슨이 현재 메타의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인적 네트워크부터 이미 긴밀하게 조율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게다가 2024년에 스트라이프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기업인 브릿지를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브릿지 인수가 단순한 기술 확보 차원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네, 브릿지가 가진 진짜 무기는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받은 신탁은행 설립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규제 관점에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메타는 2019년처럼 정부와 직접 싸우지 않고 규제나 복잡한 금융 컴플라이언스는 전부 스트라이프와 브릿지라는 튼튼한 방패 뒤로 넘겨버리는 거네요. 아주 치밀한 백엔드의 마블이죠. 여기서 메타가 구현하려는 블록체인 백엔드의 추상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추상화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술을 완벽하게 숨긴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블록체인을 타고 코인을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아, 그냥 평소처럼 페이스 아이디로 인증하고 송금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맞아요. 그 이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가고 USD가 전송되는 복잡한 과정은 철저히 숨겨집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화가 당장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에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될까요? 우선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속도에 혁명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망이 워낙 비효율적이긴 하죠. 100달러 정도 소액을 보낼 때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스위프트망을 거치면서 중개 수수료 떼이고 며칠씩 걸리고. 그런데 메타의 이번 도입 목적은 이 국경 간 정산 속도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송금 비용을 바닥 수준인 1센트 미만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퓨얼터 경제 생태계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네요.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나 페이스북 소상공인들이 전 세계 고객들한테 네, 메신저로 사진 보내듯 즉각적이고 수수료 거의 없이 후원금이나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완벽한 현실화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하지만 메타 혼자서 이 엄청난 파일을 다 먹게 내버려둘 경쟁자들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슈퍼앱 전쟁이 본격 공격을 있던 느낌입니다. 그렇죠. 텔레그램과 X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이미 자체 지갑을 연동하고 톤 생태계를 선점하고 있어요. 수억 명의 유저가 이미 채팅방에서 코인을 주고받고 있죠. X 역시 일론 머스크의 지휘 아래 미국 내 송금업 라이센스를 싹쓸이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앱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은 글로벌 디지털 달러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편해지는 건 알겠는데 무작정 환영만 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어두운 이면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프라이버시 문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플랫폼 내에 당신의 콘텐츠 소비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가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 발생할 권력 집중 문제입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는지, 어떤 정치 성향의 글을 읽는지 아는 회사가 이제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에게 송금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은행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하나의 빅테크 기업이 그 두 가지를 독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내 계좌를 함부로 동결할 수 없게 하자는 사이퍼펑크적인 철학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정작 그 코인들이 언제든 내 계정을 정지시키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쥐인 중앙화된 거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된다. 이건 엄청난 충돌 상황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플랫폼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해서 계정이 정지된다면 이제는 단순히 사진을 못 올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글로벌 경제활동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탈중앙화지만 생태계의 생사 여탈권은 완벽하게 중앙화된 플랫폼이 쥐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2026년 하반기 메타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딜레마입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을 핵심만 종합해 볼까요? 네, 정리해 주시죠. 메타는 화폐의 발행자가 되겠다는 2019년의 위험한 꿈이 접었습니다. 대신 기존 카드사나 비효율적인 은행 네트워크를 우회해서 전 세계 화폐의 가장 거대한 유통 플랫폼이 되겠다는 더 현실적이고 파괴적인 목표를 세웠죠. 스트라이프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고 말이죠. 맞습니다.
2026년 하반기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소셜 결제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술의 혁신, 규제의 틀,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세 가지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를 핵심 변수겠네요. 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혁신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거대 플랫폼이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물론이고 당신의 모든 경제적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궁극의 스위치를 쥐게 되는 세상. 만약 그 세상이 온다면 이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디지털 자아는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곱씹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철학적 화두네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과실 뒤에 숨겨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두가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